누군가와 이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했던 사람과 남남이 되는 과정은 우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별 직후의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우리는 매일 밤 캄캄한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만을 멍하니 들여다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수백 번 고민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하죠.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다 잊혀질 거라고 위로하지만 당장 숨쉬기조차 힘든 우리에게 그런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고립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어진 연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고 후회를 하는 그 타이밍이 단순히 우연이나 변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이별 후 남녀가 겪게 되는 감정의 변화가 매우 일정한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다시 그리워하고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며 이른바 후폭풍을 겪게 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서 헤어진 연인은 당신의 부재를 실감하고 다시 연락을 하고 싶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별 후 우리의 뇌와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깊이 있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감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지혜로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별 직후 우리의 뇌 안에서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인간의 사랑을 수십 년간 연구해온 헬렌 피셔 박사의 연구팀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잔인한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이별을 통보받고 극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즉 fMRI 기계로 촬영해 본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학계를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이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볼 때마다 뇌에서 가장 격렬하게 활성화된 부위는 다름 아닌 복측 피계 영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복측 피계 영역은 인간이 코카인과 같은 강력한 약물에 중독되었을 때 혹은 그 약물을 갑자기 끊어서 극심한 금단 증상을 겪을 때 불타오르듯 반응하는 뇌의 보상 회로입니다. 즉,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별의 고통은 단순한 심리적 우울감이나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약 중독자가 약물을 끊었을 때 온몸으로 겪어내는 생물학적인 금단 증상과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헤어진 직후에 상대방의 SNS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염탐하고 한밤중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자제력이 부족하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사랑이라는 강력한 화학 물질의 공급을 갑자기 차단당하면서 일으키는 일종의 생존을 위한 패닉 상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는 이별을 먼저 고한 상대방 역시 비슷한 혼란과 스트레스를 겪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별을 통보한 쪽은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묘한 해방감과 안도감을 먼저 느끼고 통보받은 쪽은 극심한 상실감과 버림받았다는 고통을 먼저 느낀다는 점에서 감정의 시간차가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헤어진 직후, 즉 두 사람의 뇌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로 가득 차 있고 금단 증상으로 아우성치는 이 시기에 섣불리 매달리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이별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부정적인 감정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상대방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여기서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정서퇴색 편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정서퇴색 편향이란 부정적인 기억과 관련된 불편한 감정이 긍정적인 기억과 관련된 따뜻한 감정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희미해지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정신적인 붕괴를 막고 살아남기 위해 극심한 스트레스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는 경향성을 띱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4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이라면 과거에 겪었던 아주 끔찍했던 직장 생활의 첫 달이나 너무나도 고되고 도망치고 싶었던 군대 시절 혹은 육아로 밤을 새우며 눈물 흘렸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면 신기하게도 그때의 뼈저린 고통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왠지 모르게 아련한 추억처럼 느껴지거나
나름대로 나를 성장시켰던 의미 있는 시기로 기억되곤 합니다. 심지어 그때 겪었던 말도 안 되는 고생담을 친한 지인들과 웃으며 안주거리로 삼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정서 퇴색 편향이 우리 뇌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별 후의 감정도 이와 정확히 같은 궤도를 걷게 됩니다. 헤어질 당시에는 서로의 단점만 흉측하게 부각되어 보이고 지긋지긋한 다툼과 성격 차이에 지쳐서 이별만이 내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정답이라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서서히 흐르고 나면 상대방의 뇌에서도 이 정서 퇴색 편향이 은밀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숨막히게 했던 당신의 집착, 끔찍했던 다툼의 생생한 기억은 점점 색이 바래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함께 여행 가서 환하게 웃었던 기억,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당신의 따뜻한 손길 같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기억들이 조용히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폭풍의 과학적인 실체입니다. 즉, 후폭풍은 상대방이 갑자기 미쳐서 우발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뇌가 부정적인 기억을 탈색시키고 긍정적인 기억을 복원해내면서 만들어내는 아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심리적 과정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모든 이별에서 상대방이 이 후폭풍을 동일한 강도로 겪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뇌에서 긍정적인 기억이 되살아나고 당신을 뼈저리게 그리워하게 만들려면 아주 치명적이고 중요한 조건 하나가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심리학의 고전인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과거 러시아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식당 종업원들을 관찰하다가 아주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종업원들이 손님의 복잡한 주문을 받을 때는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기억하지만 음식이 모두 서빙되고 계산이 완전히 끝난 직후에는 자신이 무엇을 서빙했는지 그 주문 내용을 새카맣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자이가르닉 효과는 인간은 완전히 끝마치지 못한 일, 즉 미완성의 과제를 이미 완성되고 종료된 과제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리고 뇌리에 깊게 기억한다는 강력한 심리 법칙입니다. 우리의 이별 상황에 이 법칙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별을 통보받은 후에 상대방을 잊지 못해 계속해서 매달리고 밤마다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술에 취해 집 앞에 찾아가 눈물을 보인다면 상대방의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상대방의 뇌는 이 이별을 계산이 모두 끝난 식당의 주문처럼 완전히 종결되고 완성된 사건으로 분류해버립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 가질 수 있는 사람, 즉 이미 결론이 나버린 지루한 숙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뇌는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미 끝난 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을 궁금해할 이유도 애틋하게 기억할 필요도 영영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 일절 연락을 끊은 채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의 뇌에 켜진 경고등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격렬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알던 당신이라면 당연히 울며 매달려야 하는데 완벽한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뇌 속에서 영원히 끝마치지 못한 강력한 미완성의 과제가 됩니다. 내가 섣불리 차버린 건 아닐까? 그 사람이 벌써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걸까? 나 없이도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걸까?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끊임없는 물음표가 생겨납니다. 이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앞서 말씀드린 정서 퇴색 편향과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당신에 대한 생각과 그리움을 걷잡을 수 없이 증폭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난 연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별 후에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말고 최소한의 침묵 기간을 유지하라고 조언하는 뇌과학적인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던졌던 그 간절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올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수많은 심리학 연구와 재회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상대방의 뇌에서 이별 직후에 금단 증상이 가라앉고 부정적인 감정을 지우는 정서 퇴색 편향이 일어나며 당신을 미완성의 과제로 여기는 자이가르닉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은 보통 이별 후 2개월에서 3개월 무렵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이나 과거 두 사람이 나눴던 연애의 깊이, 그리고 헤어짐의 원인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짜증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옅어지고 그 자리에 아쉬움과 그리움이 고개를 드는 데에는 인간의 뇌 구조상 그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실험 결과와 심리 법칙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상대방이 이 길고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마침내 자존심을 꺾고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오는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상대방의 연락이라는 썩은 동화줄을 놓아버리고 온전히 자신의 삶과 성장에 집중한 여러분의 뇌 역시 극심했던 금단 증상을 이겨내고 단단한 안정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목매며 눈물 짓던 과거의 연약한 당신이 아니라 혼자서도 얼마든지 온전하고 행복하게 설 수 있는 성숙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모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상대방의 연락을 막상 받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뛸 듯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으로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평가하게 되는 낯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언제 연락이 올까 말까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던 수동적이고 을의 위치에서 이 관계의 주도권을 온전히 쥔 결정권자로 당신의 삶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별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 오늘 차분히 말씀드린 이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이성적인 통찰을 안겨주었기를 바랍니다. 헤어진 연인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바보 같거나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침묵의 시간 동안 상대방이 뒤늦은 후폭풍을 겪으며 괴로워하는 사이 여러분 스스로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더 빛나는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자신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상대방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훌륭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프겠지만 이 고통스러운 시간 역시 당신의 뇌와 마음이 상처를 꿰매고 새살을 돋게 하는 매우 건강하고 필수적인 치유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디 이별의 원인을 온전히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맛있는 식사 한 끼 그리고 마음을 데워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그동안 상처받고 지쳤던 스스로의 어깨를 다정하게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뇌과학과 심리학의 지혜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훗날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따뜻한 등대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의 깊은 지적 통찰을 더해줄 유익하고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내일을 응원하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